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현재 한라산 삼각봉 56.5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우도 22mm, 제주시 9.1, 서귀포 5.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80mm, 산지와 남부에 많은 곳은 12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인 어제 도내 곳곳에서도 다채로운 경축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긴 행사장 표정을 박주연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만세! 제주특별자치 고민 만세! 만세! 73년 전 광복의 감격이 힘찬 만세삼창으로 되살아납니다. 독립유공자와 광복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 항일운동의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독립투쟁에 참여한 남북한 선열들은 300만 명에 달했고 그분들이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100여 명이 광장에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해방을 상징하는 춤판이 벌어집니다. 학도병과 독립투사를 기리기 위해 학생들이 만든 댄스 공연.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함께하며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 8월 15일에 대해서 더 뜻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한켠에는 독립운동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칼과 총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건 항일운동의 정신을 느껴봅니다. 손도장을 찍고 독립운동가의 명언을 따라 적으며 애국 선열들이 남긴 고귀한 뜻도 다시 새겨봅니다. 73주년을 맞은 광복절. 도내 곳곳에서 광복의 감격과 환희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복을 맞은 지 73년이 지나서야 공로를 인정받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김항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승려와 주민들이 국권 회복을 위해 무장 항일운동에 나섰던 법정사 항쟁. 700여 명이 일제에 저항한 제주도 최초의 항일운동입니다. 고 광태하 선생은 항쟁 도중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독립유공자 심사에서는 3차례나 탈락했습니다. 정부는 고 광태하 선생이 10개월 동안 항일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사 항쟁이 있은 지 99년 만에 대통령 표창을 추수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초창기부터 거기 주요 항일운동원으로 활동을 오랫동안 해서 국가에서 인정이 되어서 서당 학생들의 시위운동을 계획하며 일본을 타도하자는 경문을 붙이다 체포된 고 조무빈 선생도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독립운동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행적이 불문명하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했지만 제주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확인되면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린 학동들에게 항일 정신을 투입하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애국 정신을 고추시킨 그 정말 정신과 열정, 정말 후손으로서 본받고 싶은 거예요. 국가보훈처는 조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김시범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는 등 100년 만에 제주의 독립유공자 5명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부터 행정시장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김익은 ICC 제주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합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이어 20일에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행정시장은 인사청문특위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이들은 제주특별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기숙사를 더 짓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있고 대학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한의대학교는 다음 달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새로 짓습니다. 4년 전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입사 지원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숙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대구대학교도 700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새로 짓는 기숙사는 편의시설은 물론 자기개발과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학 훈련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 학력을 위한 강의실,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들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도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있고 경북대학교도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기숙사 증축에 나서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데다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취보다 정말 알뜰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일단 통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취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기숙사가 아무래도 절제된 생활을 좀 할 수 있고. 정부가 올해 초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법적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주기로 결정하면서 기숙사 증축 바람은 더 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서 마음껏 냉방기를 켜기 힘든 요즘인데요. 태양광으로 값싼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경남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주택 옥상마다 집광판을 갖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한 동만 있으면 매일 15kW의 전기가 공급되는 덕분에 10만 원 남짓했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지금은 10,000원 이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에어컨은 전기요금 부담 없이 마음대로 틀고 있는데 이웃집 노인네 집에 가보니까 딸내들이 에어컨 안 한다고 머리 사는데 전기요금 급이나 할머니들이 못 들고. 이 마을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로 마을 전체 전기량의 28%를 자체 조달해 올해 에너지 자립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에 선정되려면 한 마을에서 최소 10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에너지 자급률이 적어도 20%를 넘어야 합니다. 올해 에너지 자립 마을로 뽑힌 전국 26곳 가운데 경남에서는 사천과 의령, 거창, 남해군의 5개 마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추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에너지 자립 마을에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청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걱정 없고 환경도 살리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미래의 에너지 정책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네, 말복인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남부와 산지에는 120mm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 폭염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남부 지역 26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구자와 표선 31도, 성산 30도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도서 지역에도 오늘 아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제주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제주시 봉계동 봉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29살 강모 씨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 1리 1주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40살 문모 씨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1일부터 렌터카 수급 조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도내 렌터카 3만 2천여 대 중 용역결과 적정 수준인 2만 5천 대로 맞추기 위해 7천 대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 제한과 감차 대수 등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돈업자들이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돈업자 56명은 지난 3월 제주도가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목표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계와 유관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전략팀을 구성해 용역의 기본 방향과 과업 내용을 정하는 데 노동 실태 조사와 분석, 핵심 과제 발굴, 실행계획 수립 등이 용역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주민 참여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과 도로, 환경 등 분야별 공모 사업을 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주민 참여 예산 전 과정을 공개하는 온라인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올해 시행 6년째로 예산은 200억 원 규모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8만 2천 건에 10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규모로 인구와 사업체 증가가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